스타TQ. 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 TV 최신대담의 신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생입니다. 네, 2020학년도 정시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26일 목요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근데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요? 저희가 사과 인트로를 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저번 주에 사과하긴 했고, 일단 궁금한 게 방송 2화 만에 펑크 내셨는데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왠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뭐 혼자 이렇게 훌쩍 떠나고 싶을 때라든가 뭐 갑자기 슬픈 노래를 듣고 싶다거나 그럴 때 없어요? 집 나가셨어요? 요새 애들도 잘 안 하시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나이 먹어봐요. 감수성이 뭐 좀 알아요, 좀? 뭐 그런 거? 농담이고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감기 있잖아요. 예, 날이 많이 추워져가지고 It's getting cold. You know what I'm saying? 독감 예방 주사는 내가 맞았는데 되게 빨리 맞았어. 저 매해 이거 10월 달마다 맞는데 이게 독감은 안 걸리는데 감기는 걸리더라고요. 그죠. 이게. 독감이랑 감기는 다르니까요. 어쨌거나 병원 다니면서 제가 정말 느낀 게 많은데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여러분들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대입은 최신내담에게. 좋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곧 시작되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선생 이 양반이 자기가 한번 빠져서 아쉬운지 정시 모집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혼자서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기특해. 잘 컸어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예, 뭐 일이니까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모집 요강을 교과서처럼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정시 모집이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수험생분들이 궁금한 건 딱 하나거든요. 어쨌든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랑 학과 다 읊어줘, 이거거든요. 근데 다 읊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일단 과를 또 낮춰요. 그래서 그 학과 빼고 갈 수 있는 대학 말해주세요. 그럼 또 누군가 얘기해주죠. 그런데 또 죄다 자기 적성이랑 안 맞는 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기 집이랑 가까워야 돼. 또는 뭐 서울로만 한정해달래. 한정해서 또 누가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또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자기 원하는 대학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없어요? 더 갈 수 있는 대학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이러면서 돈 버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전략이 절대 아니고요.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이 점수가 너무 후회된다면은 한 번 더 도전을 생각하시거나, 아니야, 난 그래도 할 만큼은 했어. 그리고 재수할 자신도 없어. 그렇다면 자기 점수에 승복하고 최대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 그리고 미래 직업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학과를 찾아서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능 점수는 이게 정량화된 지표잖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정시에 대한 점수 상담 프로그램이나 상담 가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전년도 정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요. 지원자 전체 평균을 공개하기도 하고 뭐 상위 70%, 80% 등등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못 찾겠으면은 일단 입학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일단 물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도 싫다, 또는 뭐 내 점수가 내 전화번호가 대학에 드러나는 것도 싫다, 이런다면은 이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adiga.kr입니다. 어디가.kr이고요. 들어가시면 상단에 성적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생부, 수능, 대학별 성적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수능 성적 분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점수를 입력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자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서비스들이 로그인이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기 점수가 들어가니까 반드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적 분석 이후에 대학별 성적 분석 메뉴로 가서 내가 알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홍보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몰랐네. 진작 말씀하시지, 이렇게 쿵짝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홍보가 아니라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설 배치표나 사설기간 설명회 이런 거를 뭐 비판하고 뭐 어디가가 더 낫다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배치표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전국의 모든 대학이랑 학과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누가 배치한 거냐고요. 이게 누가 배치한 겁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배치한 거예요? 왜 또 저한테 그러세요 지금? 이게 정말 표준 점수 최상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역별 인원이랑 분포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평가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누적 인원이랑 정시 평균 경쟁률 있잖아요. 매해 그러한 지표들로 이제 그들이 뭐 최상위라고 표현하는 몇 개 대학이나 몇 개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의 표준 점수란 대학이 제공한 변환 표준 점수 이 그러한 지표들로 그러한 것들 계산하면은 대략은 맞아요. 그게 근데 이게 대전제가 필요해요. 다 이제 맞게 그쵸.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표준 점수 최상위 학생들이 그들이 배치한 대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그들이 준비한 대로 움직여줘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죠. 이제 아래로 갈수록 맞거든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최상위에서는 실제로 맞아요. 모집 인원이 예컨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의대 가기를 원하잖아요. 자율형 그죠. 학생들은 네. 직업이 보장되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1000명, 2000명, 3000명까지도 맞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게 그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표본이 많아지면은 한 10개 대학만 계산해도 이미 난장판이에요. 이제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맞을 수가 네. 없어요. 그냥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게 아니라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배치표대로 대다수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배치표대로 지원하니까 그게 맞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내 점수로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음에도 불안하니까 배치표대로 친구들도 다 보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원해놓고 보면 엉뚱한 데 지원하기도 하고 그죠. 결과를 보면 나보다 수능 점수가 낮았던 학생들이 막 더 선호하는 대학에 가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길게 하고 있는 거죠 왜? 글쎄요. 아직 뭐 병이 다 안 나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감기가 아니고 다른 병 같은데. 네, 감이 좀 지금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자기 점수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전년도 결과 그 점수를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꼭 학과를 바라볼 때는 자신의 적성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적성이랑 미래 나의 직업을 고려하시면서 이 4년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등록금들이 아깝지 않을 그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뭐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끝. 다시 병원 가셔야죠.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게 낫겠어요. 앞으로는 왜요? 왜요? 최대담으로 왜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정시는 수능 점수가 위주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특기자 전형이 운영되는 상황 그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수시에서 결혼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수시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시 전형 중에도 등록을 포기한 경우 이렇게 인원들이 정시로 이열되는 인원 중에는 정원의 특별 전형이 꽤 많아요. 이 정원의 특별 전형이 뭐냐면 보통 농어촌 학생, 뭐 특성화고 특별 전형,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 정원의 특별 전형에 대한 전형 요소도 거의 대부분 다 수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은 내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한 게 유리할지 아니면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집 인원이나 이제 뭐 전년도 합불 사례, 접수 기간의 경쟁률 보면서 치열하게 이제 눈치 싸움 하는 거죠. 근데 지원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돼 있었던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아, 이게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돼서 학생들이 지원할 뭐 네네. 힘든 상황이었네요. 네, 이 정원의 특별 전형은 법령이랑 기본 사항에서 정한 세부 지원 자격들이 있거든요. 그 지원 자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살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 네. 간만에 이제 제정신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농어촌 특별 전형 세부 지원 자격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농어촌 특별 전형은 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감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들어보시면 학교회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학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이 이런 내용이고요. 법령에는 이렇게 한 줄로 단순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특별 전형의 취지에 맞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본사항에서 이러한 법령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크게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과 부모 모두 거주한 유형. 이게 유형 1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도 되는 유형 2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보통 6년 과정, 보통 이제 후자를 12년 과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농어촌 관련해서 이제 전화를 받다 보면 문의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뭐 재학 기간, 거주 기간,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 6년과 초중고 12년이 있는데 모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정말 그 지역에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대학들이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필수 서류로 받고 있고요. 학생부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원자가 다녔던 농어촌 소재지 학교들에게서 학교장 확인서나 재학사실 확인서 등을 추가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고 다양한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의 직장 소재지가 바뀌거나 이게 아버님이 뭐 이직하시거나 주소지를 잠깐 옮겨서 이렇게 이직했을 때 주소지를 잠깐 옮긴 거죠. 그러면서 도시 지역에 살았던 이력이 나와 있게 되는 경우예요. 이거 정말 부모님들이 학생한테 되게 미안해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미리 학생한테 좀 말해 주셨으면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지원을 안 하면 될 텐데 이거를 말씀 안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이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셨거나 하는 케이스는 이제 지원하고 나서 제출 서류를 내려고 초본을 떼니까 갑자기 동지역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동지역이 있으면 지원 자격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고 이게 원서 접수 취소도 안 됩니다.